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강서구 선거 패배에 따른 후폭풍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런 마인드로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불쌍한 영혼들이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장수가 책임져라, 돗자리를 깐다, 고강도 쇄신하라는 등 부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힘당 내부에서는 임명 당직자들이 총사퇴한 상태이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며 당 대표까지 물러나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실익이 없는 싸움에 들러리로 참가해서 전투를 벌이다가 폭탄을 맞은 선거인데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는 선거 결과였습니다. 총선이 앞으로 5개월 다가오고 있는데 당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대통령까지 흔들고 있는 이들은 누구에게 충성하려는 것인지 제발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강서구는 서울의 25개 지역 중 하나일 뿐입니다. 호남 인구가 35%에 달하고 15만 명의 호남 유권자가 있습니다. 진교훈 후보는 고작 13만 7천 표를 얻었습니다. 이런 수치와 통계가 의미하는 것을 잘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학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2022년 작년 지방선거와는 전혀 다른 선거였습니다. 작년 그 당시 강서구청장 선거에 누가 출마했는지 관심 밖에 있는 지역구 변방의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는 전국적인 관심과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선거였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로 둔갑시켜서 전국판 선거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총동원되었고 정부를 비판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일방적인 선거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집권 2년차까지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고 이런 비상식들을 방치한 국힘당과 정부의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끄럽고 활발한 토론은 민주주의 정당의 본질일지라도 그것에는 금도가 있어야 합니다. 대의라는 원칙, 개인의 이익이 아닌 소속 정당의 발전,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국힘당 주변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언과 훈수들, 예를 들면 장수가 책임져라, 돗자리를 깐다, 고강도 쇄신, 지도부 사퇴하라는 등 사실상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하고 혼란만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당은 대의, 정의를 추구하는 곳이지 이단자의 모임은 아닐 것입니다. 조언이나 비판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한 비판은 침묵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대안 없는 주장은 결국 공허한 허상과 천박한 권력투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파들에게 매번 등장하는 논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중도층 포용론인데요. 이것은 우파들에게 오래된 고질병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좌파 30, 중도 40, 우파 30이라는 이념적 구조가 있다. 우파는 독자적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반드시 중도층을 포옹해야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중도 흡수론, 중도 포용론입니다. 이 주장이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매우 위험한 개똥 철학에 불과합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이념의 스펙트럼에 중도라는 카테고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중도나 중용이라는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지침에 가깝고 이는 정치나 이념에 적용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을 쫓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역대 우파 정부 중에서 박정희와 전두환 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보수 우파 정권이 불리한 상황이 닥치기만 하면 여지없이 중도 포용론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 병리적 현상이 누적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좌파들이 득세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2017년 탄핵 사건도 바로 이 중도 흡수론에 의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 주변에서 나오는 고강도 쇄신, 분골 쇄신, 신뢰 회복 같은 구호는 심각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현재 국민의힘 그리고 우파 진영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나약하고 집권당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소신도 철학도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심한 자기 부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간슬게 다 내주고 도망치는 형국입니다.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80점 이상의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그 정책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강도 쇄신이니 분골 쇄신을 외치는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 흡수론, 중도 포용론의 큰 문제입니다. 보시는 득표와 같이 지난 22년에 국민들은 마이너스 10의 좌파 정부를 추방하고 플러스 10점 영역의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이 명령한 것은 플러스 10점의 우파 정책을 시행해 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플러스 10점의 우파 가치를 지속적으로 잘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인구가 5천만 명에 이르는 3050 클럽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가 단번에 마이너스 10점 영역에서 플러스 10점 정책으로 변경을 한다 할지라도 즉각적인 효과는 나올 수 없습니다. 내년경부터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버리고 분골 쇄신이니 고강도 쇄신이니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시도입니다. 우파 가치는 명확하게 플러스 10 영역에 있습니다. 중도 흡수나 중도 포용이라는 일종의 환상을 쫓아서 제로 지점을 향해서 국정기조를 수정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제로 영역에는 보수 우파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로 지역으로 나아가려는 그 순간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선거가 실패할 때마다 중도층을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선거 결과는 이재명의 절박한 승리일 뿐입니다. 강서구 선거는 대한민국 민심의 대표성은 없습니다. 단지 호남 민심의 폭발일 뿐이었습니다. 정치는 이념 전쟁, 좌파와 우파의 대결입니다. 중도층에게 이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대의 쪽을 선택합니다. 중도층이 원하는 대의는 바로 우파 가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파 가치가 있는 곳 플러스 10.00을 향해서 변함없이 행진을 해야 합니다. 결국 분골 쇄신이나 고강도 쇄신이라는 궤변에 속아서 제로 영역 중도 지역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순간 보수 우파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사라질 것입니다. 불과 60년 전에 세계 5대 강국 중에 하나였던 아르헨티나가 이제는 비참한 상태로 추락했고,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베네수엘라 역시 지옥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패권을 노리던 소련도 멸망했고, G2로 불리웠던 중국도 현재 추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모두 좌파 정책의 희생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의 중심에는 마이너스 10점의 영역, 좌파들의 가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국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와 철학을 유지한다면 중도층은 자연스럽게 국힘당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은 역사의 법칙입니다. 플러스 10점의 영역, 대의의 영역을 굳건히 지켜나가면 중도층은 자연스럽게 몰려올 것입니다. 반대로 국힘당이 중도층을 억지로 잡으려고 한다면 그 중도층들은 오히려 떠나버릴 것입니다. 리더는 민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이끌고 리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한수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